성경시록 252권 성종 22년 4월 25일 경호 네 번째 기사 1491년 명홍치 4년 사헌부대사헌 신종호 등이 와서 아뢰기를 신등이 지난 박개수의 추안을 상고하니 지난해 4월 24일 박개수의 공사에 이르기를 내가 소량하려고 이르는 곳마다 청탁하여 뇌물을 바치고자 했는데 박유덕을 통하여 몰래 포화를 이평의 첩의 집에 바쳤다고 하였으며 28일 공사에 이르기를 먼저 15필을 주었더니 마음에 만족스럽게 여기지 않으므로 또 20필을 더 보태어 모두 면포 35필을 바치고 청탁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 말을 바꾼 공사에 이르기를 박원도가 10여 명의 사람을 보내어 나를 잡아 다 결박하고 발바닥을 수없이 때리며 이평에게 뇌물을 바쳤다고 진술하라고 위협하고 유혹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와 같이 공초하였는데 이제 정원에서 문서를 되돌려준다는 것을 듣고 생각하기를 앞으로 고쳐서 분간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바로 진술하였습니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사실 속은 것입니다. 정원에서 문서를 되돌려준 것은 25일에 있었으며 이평에게 뇌물을 바쳤다는 것으로 진술한 날은 25일입니다. 만약 고쳐서 분간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바로 말하였다고 하는 말이 옳다면 28일의 공사에 어찌 이평에게 뇌물을 바친 것으로 진술하였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발바닥을 맞았다고 한 것도 속인 것입니다. 그 당시 형조에서 상처를 검사했는데 박개수의 발바닥에 몽둥이로 맞은 흔적이 한 군데도 없었으며 또 박원두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체포한 것이 아니고 바로 형조의 사령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상고해 보면 전우의 말이 모순되고 동일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형신하여 추국하려 하였는데 자복하지 않고 죽었었습니다. 그가 자복하지 않은 까닭은 이평의 죄를 풀어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만약 뇌물을 바쳤다고 한다면 소송하고 있는 사건이 헛된 일이 되기 때문에 곤장을 참다가 죽은 것입니다. 며칠이라도 더 살아 죽지 않았다면 끝까지 숨길 수 있었겠습니까? 하며 이것을 반복하여 논개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경시록 252권 성종 22년 4월 25일 경호 다섯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장차 큰일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종묘에 고하지 않을 수 없다. 서정하였을 때를 예를 상고하여 아뢰도록 하라. 나의 생각으로는 비록 전례가 없다 하더라도 장차 종묘에 고하려고 한다 하였다. 성조시록 252권 성종 22년 4월 25일 경호 여섯 번째 기사 도원수 허정이 충청도 충주의 가흥창과 강원도 원주의 흥원창과 춘천이 소양강창은 모두 하삼도 군사가 입정하면서 경유하는 길이니 세 곳 창고의 전세인 미두를 아주 조운하지 말고 군수에 보충하도록 아뢰자. 그대로 따랐다. 성조시록 252권 성종 22년 4월 25일 경호 일곱 번째 기사 도원수 허정 부원수 이계동이 빈청에 나아가 북정하는 일을 의논하였다. 전교하기를 이 극균이 말하기를 먼도의 군사로 천리 밖에서 무력을 쓰려 하면 손상되는 것이 반드시 많다고 하였는데 과연 먼도의 군사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들어간다면 사람과 말이 함께 고달파서 갑자기 활용할 수 없을 것 같다. 모름지기 먼저 미리 들여보내어 10일 동안 휴식하게 한 뒤에 정벌하러 가는 것이 가하다 하였는데 허종둥이 아뢰기를 신등이 이미 조치하였습니다. 하삼도 안의 연변의 군사는 그들로 하여금 머물면서 방하도록 하고 가까운 도의 군사를 조발하여 정한 날짜보다 미리 들어가게 하여 그 병력을 쉬도록 하고 다음으로 경기 강원도의 군사를 조발하되 그들로 하여금 정한 날짜에 이르게 하여 동시에 거사하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성경시록 252권 성종 22년 4월 26일 신리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가뭄이 덜 징조가 있으니 예에 의가에 후원해서 기우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경시록 252권 성종 22년 4월 26일 신리 두 번째 기사 사헌부대선 신정호 등이 상소하기를 옛날 담주의 큰 장사꾼이 구슬을 팔았는데 태수 이하가 모두 샀지만 담주의 고을 원인 단계는 그것을 사지 않았습니다. 한편 인종은 가까이 모시는 신하에게 이르기를
단계가 반드시 안구를 가까이 사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정말 그러하였습니다. 그리고 왕 우칭이 한림 학사가 되어 이 개천의 말 50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뒤 저주의 수령이 되자 더러 말을 삼해서 값을 깎았다고 하였지만 태종은 말하기를 그가 이 개천의 말 다 50비를 무리칠 수 있었는데 어찌 말값을 깎았다고 여기겠는가 하고 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신하는 깨끗한 덕행과 고든 지조가 조정에서 본래부터 나타났기 때문에 연주로 하여금 신복하게 하기를 이와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평은 지방의 장관이 되어 재물을 탐한 추태가 있었고 들어와 간원의 책임자가 되어서는 뇌물을 받았다는 이름을 얻었으니 그의 사람됨과 마음가짐을 알만합니다. 창조의 일을 비록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옛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이 꼭 재물을 탐한 뒤에 남들이 그가 도둑질한 것을 의심한다고 했는데 탐욕스럽게 더러운 행동을 했다는 이름을 얻은 것이 어찌 그 까닭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전하께서 어떻게 이 병을 신임하시어 청렴하고 정직하다는 것으로 지목하십니까? 간원에 있는 자가 대사관에서부터 정원에 이르기까지 그 인원이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박계수가 유독 이평에게 뇌물을 바친 것은 평소에 이평이 청렴하지 않다는 것을 듣고 이익이 되는 것으로 움직일 수 있다 여겨 제물로서 그를 이용하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대전에 3년이 지난 것은 정리하지 말라는 법이 시행된 지가 이미 오래이며 사람들의 이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평만은 거기서 벗어난 것이 이미 여러 사람 가운데 나타나 의논이 격렬한데도 조금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스스로 옳다고 여깁니다. 이평은 과거에 합격하여 벼슬에 오른 사람이므로 문자를 조금 알고 있으니 대전 문장 형세의 순리와 영리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가 집요하게 바꾸지 않는 것은 박계수의 처지를 위해서입니다. 박계수 자신이 죽어버려 옥사를 비록 끝까지 캐지를 못했다 하더라도 박계수의 앞뒤 공사를 관찰하면 뇌물을 받은 흔적이 명백합니다. 전하께서 총명이 뛰어나심으로 이평의 심중을 이미 환하게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득이 너그럽고 크시기 때문에 용납하지 아니하는 바가 없어 더러운 행위를 한 자도 받아들이시고 미운 것도 감추시며 사람을 가볍게 거절하지 못하시어 오히려 이평을 반행 가운데 배치하셨습니다. 그런데 산지라면 그만이겠으나 병조는 나라의 정사를 관장함으로 그 임무가 진실로 중대합니다. 어찌 탐욕스럽고 더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참여가 용납되겠습니까? 옛날 사람이 이른바 여러 사람과 함께 한다고 한 것은 사람이 많고 적은 것을 잃은 것이 아니고 공정한 의논을 말한 것입니다. 지금 대간의 의논이 이와 같고 한두 사람 대신의 의논이 이와 같으니 공정된 의논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무엇 때문에 한 사람의 이평을 위하여 여러 사람의 공정된 의논을 억울하게 하고 펼 수 없도록 하십니까? 지금 세상의 도위가 날로 경박해지고 탐욕스럽고 모람된 것이 풍습을 이루니 이는 바로 전하께서 염치를 승상하시고 탐욕을 단속하실 때입니다. 그런데 채용하고 부리심을 이와 같이 하시니 탐욕스러운 풍습이 무엇을 따라 그치겠습니까? 신등이 부지런히 말씀드리며 그만두지 못하는 까닭은 이평 때문만이 아니고 세상의 도의를 위한 계책입니다. 특히 속히 이평의 직임을 받고 여망에 응답하게 하소서 하니 선교하기를 나의 뜻을 이미 유시하였으니 번거롭게 말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하였다. 성종실록 252권 성종 22년 4월 26일 신의 세 번째 기사. 북벌 정벌에 반대하는 홍문관 부지와 김거금 등의 상소문. 홍문관 부지와 김거금 등이 상소하기를 군대라는 것은 덕을 밝히고 해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사가 외부에서 적합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복은 내부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요행이 한번 승리한다면 오랜 분을 쾌하게 할 것이나 백성들을 고달프게 하고 재정이 고갈되게 하며 원망을 돋우고 화를 초래하게 하여 변방의 백성들로 하여금 장차 생업을 잃어버리게 하며 사직을 위태롭게 할 것이므로 덕을 밝히고 해를 제거한다고 말할 수 없으니 거사가 외부에서 적합함을 얻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한나라 문제 14년에 흉노 14만 기가 조나의 소관에 침입하여 북지 도위 앙을 죽이고 인민과 가축을 사로잡아 간 것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백량에 이르러 회중의 궁에 침입하여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장무, 위속, 동적 등을 장수로 삼아 변방 밖으로 쫓아내었습니다. 그리고 4년 뒤에 흉노가 상군과 온종에 크게 침입하여 죽이거나 노닥질을 한 것이 매우 많았으므로 또 주아부 등 세 장군을 배치하여 세류, 극문, 패상에 주둔시켜 방비하게 하였습니다. 이때를 당하여 장수는 부족하지 않았고 무부와 건장한 병졸들도 말타고 발쏘는 것을 익혔으며 곡식이 적지도 않았으며 모기와 갑옷이 견고하고 예리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으며 적을 무찌르고 길을 빼앗았으며 적의 성루를 허물어뜨리며 추적을 잡아다 평생의 치욕을 씻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 견디고 참으며 그들과 개교하지 않은 것은 이 적은 금수와 같다고 하여 버려두고 눈여겨보지 않으며 우리 군사로 하여금 틈을 타서 진입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지금 조선에 노략질 당한 것은 한나라가 당한 것보다 많지 않으며 나 사종이 죽은 것도 앙보다 심한 것이 없으며 야인의 근심도 흉노에 미칠 만한 것이 못됩니다. 거기다 지모 있는 신하와 용맹스러운 장수가 조후만 못하며 재정의 풍부함이 한나라에 쌓인 것과 같지 않습니다. 다만 믿는 것은 전하의 영명함과 신무뿐입니다. 그러나 이 몇 가지 일과는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을 멀리 몰아서 깊이 들어가려면 6월에 군사를 동원하는 것은 늦출 수 없을 터인데 고달픈 백성들의 뒷바라지를 하도록 하여 구휼할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땅히 한나라 문제처럼 강토를 견고하게 지킬 뿐입니다. 남쪽 지방과 사방과의 거리는 대단히 멀므로 1만 3천 명의 병력이 열흘 만에 이르지 못하여 등립이 서로 바라보이고 짐을 가득 싣고 행진하기 때문에 군사 중에 뛰어난 자도 피로해지고 말 중에 뛰어난 것도 피곤해집니다. 또 그 성격이 틀리는 것이 양월이 호락에 대한 것과 같아 더위는 견디면서 추위는 잘 견디지 못합니다. 심지어 갑옷을 입고 무기를 휴대하거나 병기를 빼앗들기도 하고 꺾기도 하면서 추위를 무릅쓰고 험난한 길을 지나 쩔뚝거리며 행진을 마치려 할 것이니 추워도 옷을 입을 겨를이 없으며 피로하여도 쉴 겨를이 없어 사람과 말이 함께 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훌륭한 장수나 지모가 있는 인사를 하더라도 틀림없이 구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하께서 기유년 겨울 사냥 때는 연천에서 유숙하셨고 경술년 가을에는 여주에 행차하셔서 용인에서 유숙하셨는데 한번 소나기를 만나자 말이 죽고 병졸들이 상하였으니 신감으로 모두 아시는 바입니다. 평상시에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더구나 이만의 대군을 거느리고 멀고 험한 길을 넘어 적과 사생을 다투는 것이겠습니까? 국가에서 정해년에 건주위를 정벌하였고 기해년에 또 건주위를 정벌하였으니 그들이 어르렁거리며 보복하려고 하는 뜻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겨울에는 변장이 또 그들이 사냥하는 것을 죽여 화를 만들고 더욱 텀이 생기게 하였으며 금년 봄에는 오락질하러 침입하였다가 도리어 그들이 가진 것조차 잃어버렸으니 저들이 어찌 우리를 잊을 날이 있겠습니까? 다만 강의 얼음이 이미 풀렸고 저들이 생각하기에 그 힘이 부족하다고 여기 얼음이 얼고 말이 살찌기를 기다린 다음 펠리안드를 엿보아 마구잡이로 해독을 끼칠 것이라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안도에서 적을 방비하는 것을 힘써 서두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지금 굳센 병졸과 예리한 무기를 모두 영안도로 보내게 하니 만약 기회를 텀타 몰래 발동하기를 별똥이나 번개처럼 빠르게 몰아붙이는 것과 같이 한다면 곧 세력이 분산되고 힘이 약화될 것이니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장신이 말하기를 토끼를 보고 사냥개를 돌아보아도 늦지 않으며 양을 잃어버리고 나서 우리를 단단하게 하여도 늦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잃어버릴 것을 근심하면서 우리를 튼튼하게 하지 않고 고기를 생각하면서도 사냥개를 돌보지 않는 것은 결단코 훌륭한 계책이 아닙니다. 삼가 바라건대 전하께서 북정을 거사하지 마시고 서쪽의 변방을 염려하시면 사냥개를 돌보고 우리를 튼튼히 하는 계책을 거의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은 바로 사방의 근본이므로 정중함을 유지하면서 가벼운 것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보내려는 군사가 1만 3천이며 또 제장 150명과 군관 200명을 선발하여 종군하게 한다고 하니 이는 나라를 텅 비워두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쪽 지방은 섬 오람캐와 이웃하고 있어 순식간이면 바람이나 우레처럼 이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년에 와서는 전라도에서 여러 차례 사람이 죽임을 당하거나 물건을 노략질 당하였으며 이제 또 수많은 구적이 머물러 있다고 말하면서 선책을 늘리어 달라고 말하니 저들의 실정과 허위도 알 수 없습니다. 영안도의 군사와 말은 본래 굳세고 사납다고 이름이 나 있습니다. 그곳의 7,000명 군사이면 적을 제어하기에 충분한데 무엇 때문에 시위를 약화시키고 남쪽을 지키는 군사를 철수시켜 근본을 병들게 하는데 이르도록 하십니까? 근본이 한번 흔들리게 되면 국가가 따라서 위태롭게 되는 것이니 아마도 만전의 거사가 아닌 듯합니다. 그리고 영안도 한도는 사려 때문에 변방 창고에 쌓인 내용물이 매우 넉넉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만의 군사에다 짐을 나르고 시중도는 사람을 합하면 무려 6만 1,050여 명이니 만약 들어가서 정벌하는 7일 동안 제공하려면 1만 1,420곡을 소비하여야 하고 만약 징집하여 돌아오가는데 제공하려면 10만 곡에 밑돌지 않을 것이니 이 10만 곡의 곡식은 10년 동안의 수재와 한재에 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그만 사고를 한스럽게 여겨 다투다가 국가는 모두 고갈되도록 하여 변방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 명명을 잃어버리게 한다면 그것이 옳은 것이겠습니까? 그런 것이겠습니까? 만약 불행하게도 몇 년 동안 수전의 한재가 된다면 만 백성이 근심하면서 떠들 것이니 국가에서 어떻게 진율하겠으며 전쟁이 잇따르고 재앙이 맺혀 10년 동안 수많은 군사가 있어야 한다면 국가에서 어떻게 그들에게 먹을 것을 보내겠습니까? 옛날 사람이 말하기를 천균이나 되는 틀은 새앙쥐 때문에 발사하지 않고 밤에도 빛이 나는 구슬을 참새 때문에 던지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그것은 잃는 것이 많고 얻는 것이 적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잃는 것이 많은 가운데 다시 다른 걱정이 있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의논하는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국가의 위험을 더 날리고 국가의 치욕을 씻으면 비록 오랑캐들을 보지 않고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이익이 없는 것이 아니다고 합니다. 신등은 혼자 생각하기에 야인들의 변방을 침범하여 이익을 얻었으므로 토부를 당할까 두려워하여 그들의 집을 비워두고 벌판으로 머무르며 험한 요새를 마련하고 길을 막으면서 같은 무리들과 약속하여 기회가 오면 한꺼번에 발동할 것이니 그들이 우리를 대비하는 것이 우리가 저들을 대비하는 것과 같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 성밑의 향화인들과 서로 이목의 역할을 하여 성세를 서로 의지하고 우리의 틈을 엿보고 있으니 만일 향후한 사람과 저들과 내통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신흥은 적이 의혹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조사는 여러 진을 비교하여 본다면 가장 내지에 있는데 야인들이 여러 진을 넘어와서 함락시킨 것은 틀림없이 그 까닭이 있을 것이니 허실을 적에게 알려준 자는 이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몰래 군사를 동원한 자들은 이 적들이 아니겠습니까? 또 성이 함락되고 장수가 살육된 데 미쳐서 스스로 그 죄를 알고 피해버린 자들은 이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군사를 일으켜 주의를 심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는 자도 또 이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말로 복종하기를 개청하는 사람은 허종입니다. 그렇다면 저적들의 이목구시를 하는 자들을 믿어 우리의 이목으로 삼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저들의 실중에 빠져들어가니 이것이 첫째로 불가한 것입니다. 정벌하러 들어가는 사절들은 필요한 상태에서 사나운 것을 막아야 하며 고달픈 입장에서 편안한 군사를 공격해야 하는데 만일 험난한 길을 만나게 되면 기마가 나란히 가지 못하고 종렬로 바짝 붙어 가야 할 것이며 그들과 교전하는 데 미쳐서도 짐이 많으니 적이 만약 앞뒤의 중간 부분을 차단한다면 위태로움을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니 이것이 두 번째로 불가한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승리를 거두어도 원한을 또한 깊이 맺을 것이니 틀림없이 사나운 무리를 거느리고 우리에게 보복할 것이며 위협하고 노략질하면서 우리를 괴롭힐 것이니 금년에 이와 같이 하고 명년에도 이와 같이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거의 없어져가는 곡식을 고갈시킬 것이며 거듭 고달픈 백성들을 몰아다 그들을 경비하고 쫓아버리게 한다면 삭방을 오랫동안 시끄럽게 만드는 것이니 이것이 세 번째 불가한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불가한 것이 있는데 국가의 위험을 드날리며 국가의 치욕을 씻어버린다는 것이 가하겠습니까? 지난 겨울부터 금년 봄까지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 경천하였고 해성이 천진성의 궤도를 지났으며 허수와 위수가 천장 대성을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별이 천시원의 궤도에서 나온 것이 있었고 또 천장성의 궤도에서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겨울철인 12월에 번개와 천둥에다 벼락이 사람을 쳤으며 형혹성이 두 번이나 헌원성의 궤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봄철인 2월에 달이 세성을 가렸으며 지금은 형혹성이 장원성 궤도를 지나 영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1월에는 서리가 많이 내렸으며 가뭄도 이미 심합니다. 신등은 간절히 전하께서 교화하며 다스리시기를 바야흐로 돈독하게 하여 태평을 이루셔야 한다고 여깁니다. 중앙이나 지방에서는 편안하게 특별히 빠뜨리려지거나 실수한 것이 없는데 하늘의 견책이 몰려 이르니 믿을 수 없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차 분병을 일으켜 백성을 고달프게 하고 창고를 고갈하게 하며 변방의 헌단을 열게 하는데 이른 뒤에야 하늘에서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과연 어긋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후가 ing주할 때를 당하여 묵특이 점점 교만하게 굴자 번쾌가 원하거든 10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흉노 가운데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했습니다고 하였는데 계포가 번쾌를 차명하는 것이 가합니다. 앞서 흉노가 고제를 평성하여 포위하였을 적에 번쾌가 상장군이 되어 30만 군사를 거느리고도 그 포위를 풀 수 없었는데 지금 천하를 뒤흔들려 하면서 10만의 군사로 마음대로 돌아다니겠다는 것은 눈앞에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고 하였습니다. 이제 허종이 몸소 방면의 임무를 맡았고 겸하여 고원외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전하께서 지난 겨울에 요동에서 보고한 성식에 대해 특별히 유서를 내려 거듭 변방을 경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살피지 않아 적으로 하여금 성을 함락시키고 장수를 죽이게 하여 국가의 수치가 되도록 하였으며 귀옥이 파괴되도록 방치하였으니 당연히 그 책임을 지기에 겨를이 없을 터인데 본도에 있으면서 북정을 주청하였고 소명을 받고 입대함에 이르러서는 경솔하게 그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앞서 근심을 없앨 수도 없었으며 뒤에 공을 거두려고 하여 국가를 뒤흔드니 이것이 번쾌가 면전에서 거짓말 한 데 가깝지 않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전하께서 두려워하고 삼가시며 덕을 닦아 하늘의 견책에 응답하시고 안정을 지키시며 위엄을 길러 변방을 방비하게 하소서 했는데 어서 하기를. 상서 중의 뜻을 살펴보니 모두 갖추어졌다. 내가 어찌 한나라 무제가 병력을 남용하였고 진나라 시우 황제가 오랑캐를 공격하였지만 공을 세우지 못하여 천하가 지치고 쇠약해진 것을 모르겠는가. 그리고 그들이 군사를 일으킨 것은 변경을 보호하고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원하고자 했으가 아니고 전쟁에 이기기를 힘쓰고 강토를 개척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사절들이 걱정하고 괴로워하였고 천하의 재물이 헛되이 소비된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영안도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 군대가 패배하고 장수가 살해되어 심히 나라의 치욕이 되는데도 나라에서 편안히 여겨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며 마음에 두지 않고서 무력의 위험을 억센 오랑캐에게 더 날리지 않을 것 같으며 저 추악한 오랑캐들이 우리가 그들을 금수처럼 기르며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도외시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는가? 비단 국가의 채무를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노략질을 하려는 마음을 더 보태기에 꼭 충분하다. 또 지금 만약 원한을 맺고 깊은 원수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정독을 더하지 않은 것을 우하언주처럼 한다면 변방의 백성들이 적에게 항복한데 절망할 것이니 어느 시기에야 편안히 잠자리에 들 수 있겠는가. 이적이 의리가 없는 것은 그 유래가 비록 오래되었으나 시기와 형세는 다름이 없으니 오늘날에 어찌 그만두겠는가. 이것은 원수가 톱을 하기를 청하고 대상이 가하다고 찬성하였으므로 내가 따른 것이다. 그리고 군사를 일으키는데 명분이 있으니 하늘이 반드시 나쁘다고는 하지 않을 것이며 천체의 형상을 과장하여 말하는 것도 융통성이 없는데 가까움으로 윤화하지 않는다. 하고 이나에 전교하기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이것은 그 대략을 표시했을 뿐이다 하였다. 그렇다. 성조실록 252권 성종 22년 4월 26일 심리 네 번째 기사 형조 참판 한근희와 쌀에게를 사관원에서 신은 주관에서 시소한다고 여기니 청컨대 비염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한근은 본래 조행이 부족하였는데 특별히 대비의 친척이란 이유로 띄어서 승지에 임명되고 참판에 이르렀다. 그런데 종행으로 요구하며 청탁하며 그 탐욕스러움이 만족함이 없었다. 그의 집이 남산 밑에 있었는데 가까운 이웃의 5, 6집을 모두 자기의 소유로 만들었으니 그가 갑자기 부자가 된 것이 여기에 이르렀다 하였다.
성주시로 252권 성종 22년 4월 27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영안부도 절도사 성준이 치기하기를 신이 하유를 받고 순찰하면서 온성에 이르러 믿을만한 피인에게 탐문하니 유원진간자에 살고 있는 올약 혹은 아량개가 심계가 있으므로 그 무리들이 추대하여 장수를 삼았다 하였습니다. 때문에 신이 그와 함께 말을 해보았더니 과연 심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을 세우기를 즐겁게 여겼는데 다만 말하는 분위기가 그의 직질이 낮은 것을 한스럽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신이 인하여 묻기를 너가 상미태가 오래도록 살면서 국가를 위하여 기울이는 정성이 정중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듣었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너를 부른 것이다. 너는 조상과 경흥의 병고를 들었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벌써 들었습니다. 이는 옛날에 없었던 바이므로 마음이 상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고 하므로 신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내 마음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였으면 하는가고 하니 대답하기를 국가에서 성밑에 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설을 내게 하여 보복하도록 하되 저를 장수로 삼으신다면 해령에서부터 경흥 성밑에까지 말랭무사 3,400명만 얻을 수 있을 것이니 누가 감히 따르지 않겠습니까? 이것으로 들어가서 정벌하면 비록 모조리 없애버리지는 못하더라도 그의 대국의 치욕을 조금 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하므로 신이 말하기를 적은 많고 병력은 적으니 뜻을 이루기가 어려울 듯하다. 혹시라도 차들이 생기면 업신여김을 당할 뿐만 아니라 저들이 틀림없이 기계를 엄하게 설치할 것이므로 뒤에 들어가서 정벌하기가 어려울 것이니 너희 계책은 허술하다고 하니 대답하기를 국가에서 만약 병마를 크게 일으킨다면 저희들이 마땅히 선봉이 되어 온성에서부터 출발할 것인데 4일이면 울지령에 도착할 수 있으며 울지령에서 니마차 올저갑이 살고 있는 곳과는 일식 남짓한 거리입니다. 그러니 울지령으로부터 닭이 올 때에 두 길로 나누어 행군하되 한편으로는 북쪽에서부터 서쪽으로 가고 한편으로는 남쪽에서부터 서쪽으로 간다면 새벽녘에 양군이 함께 도착할 것이니 적을 치며 시끄럽게 돌격한다면 승리하지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고 하므로 신이 말하기를 내 말이 옳다. 다만 도로에 굽고 고든 것을 너가 비록 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도 몰라서는 안 되니 너가 쇠안한다고 핑계대고 우리나라 사람 2, 3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로 하여금 길을 알도록 하는 것이 할 것이다. 만약 어렵다면 몰래 데리고 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어떻겠는가고 하자 대답하기를 우리들의 의관을 주고 데리고 가서 길을 가르쳐주는 것은 나도 헤아려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인들이 혹시라도 알고서 해롭게 할까 두려워서 몰래 데리고 갔다가 되돌아오는 것도 해를 당할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남은 다시 배울 낯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계도 따라서 실패할 것이니 이 때문에 그것은 어렵습니다. 저희의 생각으로는 우리들이 맨 앞장을 쓰면 크게 험준한 것도 없을 터이니 국인이 비록 길을 모른다 하더라도 지장은 없을 것입니다고 하므로 신이 또 묻기를 이는 내가 분개하여 말하였을 뿐이고 국가의 계책은 아느니 너는 아직 눈설하지 말라고 하니 대답하기를 이와 같은 일을 처자를 대해서도 감히 어찌 말하겠습니까? 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원 근처에 살고 있는 여진 중추 박단용아는 신이 관찰사가 되었을 때부터 그가 심계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순행하여 지날 때 또 불러서 보고 말하기를 너가 대대로 국가의 은혜를 입고 지위가 이품에 이르렀으니 국가를 위해서 정성을 오로지 해야 할 것이다. 요즘 경흥의 일을 내 마음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고 하였더니 대답하기를 예전에는 듣도 보도 못하던 바이니 마음이 아픈 것이 어찌 담이 있겠습니까? 하고 하므로 신이 묻기를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는가고 하였더니 대답하기를 대국이 병력으로 어찌 이기지 못할까를 근심하며 어찌 소출을 두려워하여 늘 참고 견디겠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거사를 하려면 8, 9월이 가장 좋습니다. 하고 하기에 신이 말하기를 만일 진흙에 빠지는 곳이나 혹은 큰 물이 막히는 곳이 어떻게 하야겠는가? 다른 사람들은 시골과 정월이 가장 좋다고 하는데 너는 어찌하여 혼자 8, 9월을 말하는가? 너의 말이 허술한듯하다고 하였더니 대답하기를 제가 얼음이 열 때가 가장 좋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도 사람들은 솜을 넣어서 만든 옷이 없고 단지 승마를 착용하므로 만일 큰 추위를 만나게 되면 수족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만약 7, 8월이라면 수족을 움직일 수 있고 또 전지의 곡식을 밟아 손상시켜 저들로 하여금 추수하는 희망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였을 뿐입니다. 만일 솜옷을 얻는다면 얼음을 밟고 들어가서 정벌하는 것에 만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고 하므로 신이 또한 누설하지 말라는 것으로 경계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말한 바가 이와 같으니 신의 생각에도 정벌하거나 정벌하지 않아도 저들이 다시 침입하는 것은 틀림없이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벌하면 저들이 비록 군사를 청하여 보복하려고 하여도 위험을 두려워하여 따르지 않는 자가 반드시 많아서 화가 작을 듯하며, 정벌하지 않으면 요즘 이익을 얻은 것이 이미 많고 되돌아갈 때 맞아와서 공격하는 것이 없으므로 저들이 반드시 우리를 가볍게 여겨 만일 다시 군사를 청하면 저들이 모두 기꺼이 따라 주어 화가 틀림없이 클 것이니, 정벌하지 않고 저들에게 경멸당하기보다는 한번 정벌하여 국가의 위험을 알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정벌하는 시기는 모두 정월이 가장 좋고 10월이 다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의 생각으로는 10월이면 저들이 곡식을 거두어 들이기 때문에 군사를 청할 겨를이 없을 것이며, 정월에 이르면 아마 저들도 군사를 모아 나와 난을 일으킬 듯합니다. 만약 피차가 모르고 양쪽의 군사가 서로 만난다면 비록 패배하는 데는 이르지 않겠으나 그것이 만전의 계책에서 나왔다고는 기필할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 개교하여 보면 10월보다 나은 때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군사를 고달프게 하여 멀리 정벌하려 가는 것보다는 앉아서 군사를 엄격히 훈련시켜 편안하게 다듬어진 군사를, 고달프게 오는 군사를 기다리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이 듣건대 저들이 나와서 난을 일으킬 때는 몰래 산길을 따라 말을 끌고 천천히 행군하며 고달파도 말을 타지 않고 하루에 일식이나 반식에 지나지 않도록 하여 그침으로 필요할 리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개교하여 본다면 편안한 군사라 필요한 군사를 기다린다는 말도 이를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여러 가지 계기를 반복하여 생각해 보아도 크게 군사를 일으켜 한 번 정벌하여 국가의 위험을 보이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신의 망령된 요량인데 어찌 조정에서 인원하는 계책과 부합하겠습니까? 삼가 생각하건대 성상께서 제결하소서 하였다. 숙마는 누인 삼 껍질을 말한다. 성조실록 252권 성종 22년 4월 27일 임신 두 번째 기사 도원스 허중과 쌀에기를 신이 듣건대 홍문관의 상수에 지난 겨울 요동에서 알려준 성식에 대해 일찍이 하유하였는데도 그것을 살피지 않아 적으로 하여금 성을 함락시키고 장수를 죽이게 했는데 이것을 신의 잘못이라고 하였다 합니다. 대적 관찰사가 비록 절도사의 직임을 겸하긴 하지만 방하는 것은 그 임무가 아닙니다. 더구나 조사는 신이 있는 곳과의 거리가 거의 15일 무정인데 어찌 가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피적들이 여러 번 우리 국경을 침범하였는데 이번에는 군사를 패배시키고 장수를 죽였으며 사람과 가축이 많이 사로잡혀가는 데 이르렀으니 줄종에 있으면서 듣는 자도 오히려 분해하면서 한스럽게 여기는데 하물며 신이 본도에 있었으니 격분하여 발동하는 마음을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신이 치게하여 정벌하기를 청하였고 이미 부름을 받아 하문하였을 적에도 전날에 아뢰었던 것을 아뢰었더니 상상께서 신을 도원수로 삼도록 명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홍문관에서 생각하기를 신이 이 거사를 주장하였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신이 주장한 것이 아니며 상상께서도 신의 말을 가지고 이 거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문관에서 신을 불가하다고 여기는데 어찌 남의 눈박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이 큰일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신은 성격이 우유하고 과단성 있게 결단하는 것이 부족하니 아마도 임무를 감당할 수 없을 듯합니다. 참컨대 사직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홍문관의 수에 아무 일은 아무개가 하였다고 하였는데 과연 관찰사를 지목한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은 경의 말 때문에 거행하는 것이 아니다. 조선의 적변을 듣던 날에 광릉이 군사를 일으켜 주의를 신문하는 것이 가하다고 하였는데 내가 큰일을 가볍게 거행할 수 없다고 여겨 군사 일으키는 기간을 조금 늦추었다. 그렇다면 조정의 여러 의논을 알만하다. 더구나 큰일을 일으키는 사람은 마땅히 여러 의논을 수합하여 적당하게 헤아려서 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반드시 여러 의논을 모두 다른 연유에 그것을 하려고 한다면 큰일을 이룩하지 못한다. 헌문관에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전쟁을 잇따르게 하고 환란을 맺게 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을 두려워한다면 어느 때 주요를 신문하겠는가? 지금 소추가 대국을 경멸하고 침범하는데 이제 그 기회를 타고 크게 그 사이에 가서 정벌한다면 저들이 비록 다시 우리 강토에 노략질하고 싶어도 위세를 두려워하여 감히 가볍게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헌문관의 소위에 아무 일이 있었기 때문에 별의 변고가 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하늘은 매우 높고 먼데 나를 위하여 변고를 보인다는 것을 어찌 알겠으며
또 하늘이 병거를 보이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먼저 행동하지 않았는데 저들이 우리 지경을 침범하여 그렇게 그렇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는가? 고 인하여 성준을 걸어 보이면서 이르기를 내가 이 글을 보았는데 사람마다 이 마음은 같을 것이다 하였다. 허중이 보기를 마치고 아뢰기를 신이 사면하려고 하였으나 윤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일 다시 사직을 청한다면 번거롭게 묻어갈까 너무 두려움으로 마땅히 죽을 힘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어제 모화관에서 시사할 때 지난날 기사에 능하던 자도 이제는 재능이 없는 자가 많았으니 청근대 뽑는 데에서 제외하고 다시 갑사 별시위에서 가래 뽑아 인원을 보충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기사인은 말 위에서의 재능이 있는 것인데 어찌하여 채용하지 않는다고 말하는가? 지금 북방에서 큰일을 일으키려고 하지만 서방과 남방에도 방비가 없을 수 없다. 만약 일이 있으면 당연히 군사를 나누어 한편으로는 서울에 머물게 하고 한편으로는 변경을 방어하도록 해야 하니 경중과 경계의 군사를 모두 보낼 수는 없다. 그러니 기사로 합격한 사람이 비록 모두 말리지는 않다 하더라도 거느리고 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다. 허중이 아뢰기를 기사로 합격을 하였어도 그러면서 화를 잘 못 쏘는 자 28명 모두 종군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랫바와 같이 하라 하였다. 성주시로 252권 성중 22년 4월 27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영안부터 절도사 성준에게 하사하기를 이제 경을 부원수로 삼았으니 도원수 허종의 절도를 덮도록 하라 하였다. 성주시로 252권 성중 22년 4월 27일 임신 네 번째 기사 성준에게 하사하기를 지금 경이 아랑계와 문답하여 아는 것을 보니 정말 국가의 큰 개척과 부합된다. 죄를 신문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허종을 도원수로 삼고 이 계동을 부원수로 삼도록 하였는데 군사를 일으키는 절목은 지금 한창 강구하며 계획하고 있으나 실은 미리 알릴 수 없다. 이와 같은 점에 기밀을 누설할 수 없으니 피인으로 하여금 모르게 하여 비밀로 조치하되 만일 군기를 수리하거나 가다넘는 등의 일을 피인들이 의심스럽게 여기고 탐문할 것 같으면 조선에 적이 침입한 대로 방하는 기계를 수리하고 가다듬는다고 하여 임시 변통하는 말로 대답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주시로 252권 성중 22년 4월 27일 임신 다섯 번째 기사 성준에게 하사하기를 죄를 신문하는 것을 이미 결정하였으니 조선에 침입하여 노략질한 적이 비록 니마차가 한 짓이라고 하더라도 예전처럼 접대하여 의심을 내게 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성주시로 252권 성중 22년 4월 28일 개유 첫 번째 기사 비가 내리다 상참을 받다. 성주시로 252권 성중 22년 4월 28일 개유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가항하기를 마치자 헌납 강삼이 이평이 정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논하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시독관 이균이 또한 북정의 불가함을 아뢰자 임금이 말하기를 무기는 흉한 기구이며 전쟁은 위험한 일이다. 큰일을 일으키면서 내가 어찌 짐작하여 헤아리지 않았겠는가. 피로들이 변경에 침범하여 사람과 가축을 노략질하였으니 그 죄가 크다. 그런데 지금 군사를 일으키는 것은 죄를 신문하려고 하는 것이지 진나라의 시황제가 한나라 무제처럼 강토를 개척하려고 무력을 남용하는 것은 아니다 하였다. 이균이 말하기를 큰일을 일으키는 데는 반드시 상의하여 여러 사람의 의견이 같기를 기다려야 하는데 이번에 수의하였을 때는 들어 불가하다고 하는 자가 있었으니 차근대 다시 여러 신하에게 수의하셔서 처리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병가의 승리와 패배는 미리 헤아릴 수가 없다. 우리 군사가 이번에 혹시 이익을 얻지 못하고 돌아와도 산천의 험준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니 뒷날 죄를 신문할 적에 어찌 보탬이었겠는가. 더구나 피로들이 우리나라의 위세를 안다면 그들도 틀림없이 두려워해 함부로 업신여기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특징관 정문형이 말하기를 오랑캐들이 변방에 침범한 것은 실로 허혼 때문입니다. 그러니 청근대 경상에다 살해당한 사람들의 자제를 모으고 허혼의 머리를 베어 널리 보이면 오랑캐들이 반드시 마음에 쾌하게 여길 것이고 변방의 사변이 그칠 것입니다 하고 동지사 이세자는 말하기를 신의 요량도 정문형이 아는 바와 같습니다. 옛날 세종조위에 연변의 만호가 공을 노리고 고기 잡는 외인을 잡아다 죽였으므로 세종께서 경상에서 만호의 목을 베어 그들에게 보이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허호는 목을 베는 것이 마땅하며 또 살해당한 사람들이 자제들에게 부의를 보낸다면 저들이 틀림없이 은혜에 감사하기에 겨를이 없을 터이니 어찌 변방을 침범할 계교를 내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허혼을 경상에서 목을 베어 그 자제들을 기쁘게 한다면 오랑캐들이 반드시 우리를 약하게 여길 것이니 너무나 국가의 채무를 잃는 것이 되므로 매우 불가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52권 성종 22년 4월 28일은 개유 세 번째 기사 사무대산 신정호 등이 상소하였는데 대략에 이르기를 선왕이 4일을 통치하시면서 공부를 바치지 않으면 명분을 닫고 왕으로 여기지 아니하면 문덕을 닦는다 하였으니 그 신중함 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만둘 만한 것을 그만두지 않고 위험을 꾀하고 요행을 바라면서 금수 같은 무리와 이기고 지는 것을 비교한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요즘 북쪽 오랑캐들이 산악과 교만하여 제왕의 강토를 침범하였으므로 전하께서 대단히 노하시어 홀로 예산을 운용하시고 앞으로 주의를 신문하는 거사를 일으키려고 하십니다. 대저 오랑캐들은 비유하건대 모기와 등해가 쏘는 것과 같으니 마땅히 변장에게 거듭 경계할 것이며 침범하여 오면 경계할 뿐입니다. 그런데 어찌 분노한 군사를 일으켜 무력을 남용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 한나라 고제가 30만 군사를 거느리고서도 백등에게서 포위당하다가 겨우 몸만 빠져나와 공경을 면하였으니 분함이 또한 지극하였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화친을 맺었으며 광무제는 흉노와 통호하면서 예물로 금과 비단을 주었는데도 선우가 교만하게 굴고 말이 사리에 어긋나고 거만하였으니 그 분함도 지극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부끄러움을 참고 물건을 보내어 살해하였을 뿐입니다. 저 두 군주가 천하의 힘을 부려서 오랑캐들의 뜰을 갈아버리는 거사를 할 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분노를 억제하면서 하지 않았던 것은 그 뜻이 깊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북쪽 변방의 적의 장난이 어찌 백등에서 포위를 당하고 말의 사리에 어긋나고 거만하게 하는 것보다 분하겠습니까? 전하께서 참 침착하고 고요한 마음으로 반복해서 그것을 생각해 보신다면 경중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군대를 멀리 내보내고 깊숙이 들어가게 하여 호랑이 굴을 찾는 것을 신등은 저기 위태롭게 여기니 5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 밑의 야인은 우리 계례가 아니며 비로들과 혼인으로 연결된 관계가 있어 우리들의 동정을 몰래 알려주지 않는 것이 없는데 대군을 한번 일으키면 노랑캐들은 이미 환하게 알고 그들의 소굴을 비워두고 험한 곳으로 숨어버릴 것이며 우리의 군사는 한갓 수고롭게 헛되이 갔다가 헛되이 돌아올 것이며 또 험한 곳에서 갑자기 복병이 여기저기 나타나는 것을 만나면 비록 한신과 백기가 있다 하더라도 계책을 만들 수 없을 것이니 이것이 첫째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오랑캐의 지가 매우 추워서 내 집안은 다른데 혹시 많은 눈이라도 내리게 된다면 우리 군사들은 성격이 추위를 견디지 못하여 손가락이 열어서 떨어져 나가고 피부가 찢어져 오랑캐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자신이 저절로 공공해질 것이니 이것이 둘째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하도의 군사가 멀리 오지니까지 나아가려면 거의 60일 노정입니다. 그래서 말이 쇠약해져 중도에서 죽는 일이 반드시 많을 것이니 노정에 이를 수 있는 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또 보병은 들판에서 전투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데다 천리 밖의 일을 구하려다가 군사의 사기가 이미 떨어졌을 때 오랑캐들이 건장한 말을 타고 육박한다면 그들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세 번째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전쟁 뒤에는 흉년이 드는데 그것은 대개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기운이 엄양의 조화를 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군사를 조벌하느라 떠나는 자와 남아있는 자가 근심하면서 탄식하는 것이 길에 가득하므로 아마도 가뭄의 재해가 이를 따라서 더욱 심해질 듯합니다. 이것이 네 번째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큰일을 일으키려면 반드시 천심을 따라야 하는데 천심이 따라주고 등지는 것은 재앙과 상세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가뭄이 들고 별의 변고가 있었으며 겨울에 천둥이 치고 여름에 서리가 내리는 재앙이 있었으니 천심이 따라주고 등지는 것을 알만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을 어기고 군사를 일으켜서 승리를 기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5번째 어려움입니다. 만전의 계책을 놓아두고 5가지 어려움을 범하시니 아마도 뒷날 한없는 후회를 남길 듯합니다. 한나라 무제가 전대의 치욕을 분하게 여겨 대단한 기세로 장수에게 명하여 대막을 끊고 고란을
무찌르게 하여 위스를 사막에 떨쳤습니다. 그러나 군사와 말이 주고 해내가 텅 빌 정도로 소모되었으므로 늙어서 잘못을 뉘우치고 마침내 윤대의 조칙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송나라 신종은 온호가 신하 노릇을 하지 않는데 분격하여 무공을 세우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무승에다 성을 쌓고 희하를 회복하여 하란을 취하기를 바랐지만 군사가 넓고 재력이 고갈되어 영락성에서 패배하여 죽은 자가 20여만이나 되었으므로 깊이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서하를 공격하려는 뜻을 끊어섰습니다. 대저무기는 흉한 것이면 전쟁은 위험한 것인데 죄 없는 생민으로 하여금 칼날 밑에서 고생하게 하며 모래와 자갈 틈에서 뼈가 드러나게 하니 어찌 인인과 군자가 차마 할 바이겠습니까? 두 군주로 하여금 종신도로 깨닫지 못하게 하였다면 재화로 인한 실패를 어찌 이루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하께서는 인내하는 마음이 깊으시고 언택을 베푸심이 두터워서 백성보기를 다친 자를 보듯이 하시는데 유독 복종하는 이 한 가지 일만은 결단코 행하시려 하시니 신등이 저기 의욕스럽게 생각합니다. 연년산에 올라 공을 돌에 새기고 천산에다 활을 건 것은 당시에는 세상에 드문 공적이라 하여 사기에 기록하였지만 그것은 마침 병력을 남용한다는 비난을 밀려주기에 충분하였으므로 군자가 취하지 않는 바입니다. 가령 지금 장수와 군사가 힘을 다하여 먼 곳에 무력을 더 날리게 한다면 개선하는 날에 전하께서는 난면하여 하례를 받으시며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것을 의지하여 공적을 논하고 상을 주실 것이니 한가시나 이익이 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오랑캐와 헌다는 더욱 깊어져 우리의 나태함을 틈타 번번이 방자하게 어르렁거릴 것이며 변방의 성을 일찍 닫아야 하며 군량을 운송하는 고달픔이 그칠 날이 없을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익을 잃고 전역을 하는 군주를 다 갖추지 못하고 돌아온다면 국가의 위엄이 손상될 것이며 오랑캐의 위세는 확장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살을 도모하고자 하여 군사가 이미 지치고 고달플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내버려 두고 신문하지 않는다면 오랑캐들이 더욱 우리를 경멸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기는 여부는 모두 국가의 복이 아닙니다. 근데 전하께서는 신등의 말을 오월하다고 하지 마시고 마음에 두소서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도원수에게 보이고 정원에 유치시켜 두도록 하라 하였다. 대막은 흥안령의 서쪽에서부터 시작하여 황룡강성, 칠합이성, 외문고, 신강성 주변의 변경에 걸친 사막을 말한다. 한나라 무제 때 대장군 미청과 곽거병을 보내어 기련선을 공격하고 대막을 끊어 선으로 끝까지 추격한 일이 있었다. 성종시로 252권 성종 22년 4월 28일 개요 네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독한 이균이 북정의 불가함을 논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종시로 252권 성종 22년 4월 28일 개요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시독한 조지서가 아뢰기를 성종시로 252권 성종 22년 4월 28일 개요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시독한 조지서가 아뢰기를 지금 대군을 일으켜 북정하는 데는 반드시 7, 8월부터 군사를 징집해야 할 것이니 그런 연휴에야 10월의 기한에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2만여 명으로 하여금 경작하고 수확하는 시기를 잃게 하는 것이 첫 번째 해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아가는 사람 모두 토지를 팔아 말을 사서 떠나므로 이것 때문에 생업을 잃어버리는 자가 많을 것이니 두 번째 해로운 것입니다. 기유년, 경술년, 강무대는 머무른 날짜가 많지 않았는데도 군마가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번 남쪽 지방에서 북도로 가는 것은 2달이 걸리는 노정이 되니 말이 틀림없이 많이 죽을 것이므로 세 번째 해로운 것입니다. 2만 명이 떠나는 데 따르는 무리들도 갑절이나 될 것이니 3개월 동안의 양식으로 반드시 10만 석이 소비될 것이며 말의 양식도 여기에 맞춰야 하므로 창고가 텅 빌 것이니 네 번째 해로운 것입니다. 이만의 병마가 왕래하는 길이 남도의 경우는 길을 나누어 가겠지만 전지의 곡식을 밟아서 손상시키는 것이 틀림없이 많을 것입니다. 더구나 영안도는 한 길로만 경유하여야 하므로 그 초류를 공급하기가 어렵게 되며 모두 여염에 헛해서
전지의 곡식을 배기할 것이니 영안도 백성들이 틀림없이 의지하에 생활하지 못할 것이며 따라서 거처를 잃어버릴 것이니 다섯 번째 해로운 것입니다. 평안도에서 이미 혼란을 만들었고 하삼도의 외노도 틈을 엿보고 기회를 타서 북경을 침범하려고 도모하는데 국가에서는 조그마한 분함을 금하지 못하고 검수와 서로 싸워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모두 피곤하게 하여 국가의 맥을 스스로 쇠잔하게 하니 여섯 번째 해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승냥이와 이리의 소굴에 깊숙이 들어가게 가서 오래 머무를 수 없으므로 반드시 속히 돌아와야 하는데 저들이 만약 뒤 쫓는다면 틀림없이 쇠약한 말과 기계를 버리고 올 것이니 일곱 번째 해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갔다가 되돌아오는 3개월 내에 만약 비나 눈을 만나면 사람과 말이 모두 얼어서 쓰러져 죽는 것이 많을 것이니 여덟 번째 해로운 것입니다. 피인들이 두려워하고 복종하며 감히 변경에 가까우지 않는다면 그만이겠지만 만약 보복할 계기를 품고 해마다 침입하여 노닥질을 한다면 수십 년 동안 군사를 뽑아 방어를 도와야 할 것이니 휴식할 데가 없을 것이며 변방의 백성들이 더욱 그 화를 받을 것이니 아홉 번째 해로운 것입니다. 토지는 조정의 토지이며 비축한 것은 조정께서 비축하신 것입니다. 이제 조정의 백성을 소동하게 하고 조정의 창고를 텅 비도록 하여 조정의 토지가 편안하지 못하는 열 번째 해로운 것입니다. 지금 10가지 해로운 것을 범하면서 큰일을 일으키시니 신은 옳지 못하다고 여깁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병력을 남용하여 강토를 개척하려는 것이 아니다. 피로들이 까닭없이 우리 조정의 변경을 침뇨하여 우리 조정의 백성을 죽이거나 사로잡아가는데 이제 만약 내버려 두고 신문하지 않는다면 더욱 우리를 경멸하는 마음을 갖고서 진입하여 노략질하며 장난하는 것이 그칠 데가 없을 것이다 하였다. 이나의 승지에게 이르기를 북정하는 일에 대하여 헌문관에서 내가 그것을 고집한다고 여기니 내일 지난날 함께 의논하지 못한 재산과 하숙부 등 변방의 일을 아는 무신을 불러 수의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좌보승지 이의가 아뢰기를 북쪽 지역은 매우 추운데도 솜이 없어 유의를 착용한 자가 많지 않고 모두 베옷에다 갑옷을 착용하는데 부유한 자는 개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기도 합니다. 청근대 제영광과 사슴시에 간직된 쥐가 찢은 먹령과 전설사에 찢어진 차일과 휘장으로 유의를 만들어 북도의 날래고 용맹스러운 군사로서 옷이 없는 자에게 내려줘 나누어 입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가하다 하였다. 김제신이 말하기를 신이 북도에서 직접 보았는데 그곳 백성들은 모두 단일을 착용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젊어서부터 이미 익혔기 때문에 추위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쪽 사람의 경우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니 진실로 이이가 아린 바와 같이 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쥐가 찢은 목련 및 차일과 휘장을 수대로 마련하여 몇 벌의 옷을 만들 수 있는지 헤아려서 아뢰도록 하라. 그리고 이 요청은 지난날 지평에 임명된 지 7일 만에 홍문관에서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았다고 아뢰었기 때문에 받고 임명하였다. 대간이 비록 언관이기는 하나 어찌 7일 사이 평소에 쌓였던 것을 진술할 수 있겠는가? 이제 지평이 되자 대간이 또 이것으로 논박하였는데 대간으로서 대간을 논박하는 바가 되었으니 대간에 유임하게 할 수 없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고 임명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마침내 대간이 될 수 없으니 정성이 매우 애매하다 하였다. 김제신이 아뢰기를 옛사람이 이르기를 아침에 관원으로 임명되어 저녁에 상수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말할 만한 일이 없을 것 같으면 7일 동안 급하게 입을 다물고 잠잠히 있었다고 말하기는 불가하니 정말 애매한 듯합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뒤로 대간에 임명할 일을 정조에 전교하라 하였다. 성조실 252권 성종 22년 4월 28일 개 여섯 번째 기사 도원수의 단자에 10월에 거사하려 한다면 원도의 군사는 반드시 8월 초에 길을 떠나야 하는데 길을 갈 때 말이 먹을 풀도 여유가 있으며 얼거나 추운 패단이 없으므로 첫째 가한 것이며 비인들이 비록 이미 곡식을 베었거나 들에 쌓아두고 다 거두어 들이지 않았으니 쌓아둔 곡식을 태워버려 저들로 하여금 먹을 것을 어렵게 여기도록 하는 것이 둘째로 가한 것이다. 그러나 군사들이 거쳐가는 길가의 곡식은 틀림없이 밟아서 손상시키거나 몰래 베어가는 배단이 있을 것이니 첫째 불가할 것이며 가을이 깊어지면 오랑캐의 말이 살찌고 건장한 것이 둘째 불가한 것이다.
2월의 오랑캐의 말은 가을에 비교하면 더욱 들어 살찌거나 건장하지 않으니 첫째 가한 것이며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낮이 길어지니 둘째 가한 것이다. 2월에 거사하며 먼도의 군사가 반드시 11월 15일 후에는 길을 떠나야 하는데 길을 갈 때 눈이 들판에 가득 쌓여 사람과 말이 동상에 걸리는 배단이 많이 있을 것이니 첫째 불가한 것이며 비인들이 늘 1, 2월 사이에 군사를 모아 난을 일으키는데 만약 우리가 들어가서 공격한다는 것을 들으면 급히 맞아서 한가할 것이니 둘째 불가한 것이다. 신등이 이것으로 불가한 것입니다. 신등이 이것으로 가 불가를 헤아려 정하고 10월이 가장 좋다고 의논하였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상상께서 제게라소서 했는데 그 끝에다 어서 하기를 내가 변병의 일을 알지 못하니 어찌 시기와 형편에 알맞게 부합되도록 처리하겠는가. 그러나 아랫 것으로 생각하면 2월이 10월만 못하다. 두 가지 가하다는 계책은 참으로 당연하며 두 가지 불가하다는 계책도 지나친 것은 아니다. 가을이 깊어지면 오랑캐의 말이 비록 살찐다 하더라도 잘 먹이면 우리말도 건장해지는 것이다. 다만 군사가 거쳐가는 곳에 곡식이 밟혀서 손상되거나 몰래 베어 가는 패단은 정말 있을 것이다. 그러나 먼저 통솔하는 장수에게 유시하여 호령을 엄격하고 분명하게 하여 들끌만큼이라도 범하지 못하게 한다면 저절로 그 패단은 없어질 것이며 혹시라도 있으면 그 장수를 책망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52권 성종 22년 4월 29일 갑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산 신종호 정원 장순손 시감관 김신 검토관 강혼이 북종의 잘못을 논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이만의 대중을 일으켜 가서 피로를 정발하는데 내가 어찌 그 괴로움을 모르겠는가. 다만 큰일을 하는데 조그만 패단을 생각할 수는 없다 하였다. 지사 이 극증이 아래기를 전효상과 나오 사정의 패배는 모두 스스로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삼도의 군사는 거의 몇 달 뒤라야 북도에 도착할 것이니 사절이 필요할 뿐 아니라 꼴과 양식도 이떼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 변장을 나무라면서 피로의 죄를 심문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 백성을 오랑캐에게 주는 것이며 당당한 나라로 소출을 두려워하는 것이므로 국가의 수치가 더할 수 없이 심하게 내가 그만둘 수가 없는 것이다 하였다. 이 극증이 또 아뢰기를 권빈이 지평으로서 작산이 되었다가 이제 학관이 되어 교훈을 꺼려 하지 않았는데 이조에서는 사제로 작산되었다에 의망하지 않았으니 적당하지 못합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는 전에 주서였으므로 내가 그를 안다 기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또 아뢰기를 성문원에는 곤지가 이 사문이 있으니 교서관에서 비록 결혼이 있다 하더라도 1, 2원을 겸해서 익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균관은 학, 유, 삼원, 학록, 이론이 결혼되어 있으니 사학에 나누어 교훈하는 것이 가장 기묘합니다. 그리고 신급제자를 본관에 옮겨서 임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임금이 돌아보며 하문하자 여럿이 아뢰기를 이 말이 옳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신급제자를 모두 성균관에 임명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52권 성종 22년 4월 29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신종호 장순송이 아뢰기를 권비는 비록 기용할 만한 사람이기는 하나 해를 경고하는 법을 폐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극증이 법을 어기고서 서용하기를 청하였으니 청하되 그를 국문안소서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경들의 말이 옳다. 다만 권비는 내가 아는 바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전무 중에 모든 것을 다 기억할 수는 없다. 대신이 말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알았겠는가. 그리고 이극증이 말한 것이 어찌 사정이 있겠는가. 대신이 한번 말한 바가 있을 때 대간이 따라서 죄를 청한다면 언로가 막힐 것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252권 성종 22년 4월 29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여러도의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하늘과 사람은 동일한 이치여서 더나 덜거나 드러나거나 엄미한 것이 사이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느낌이 있으면 틀림없이 보응을 하는데 그것이 그림자나 메아리보다 빠르다. 지금 이 가뭄의 죄는 사실 나의 덕이 없는 데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나 무릇 소송하는 즈음에 원통하고 억울한 것을 펴지 못하여 이 마을 저 마을에서 들어 씨름하며 탄식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도 모두 화기를 선상시키고 재앙을 불러들이기에 충분한 것이다. 인구는 하늘을 대신하여 만물을 다스리면서 조금이라도 재앙을 만나면 상가하며 수양하여 재앙을 물리치려고 하지 않는 일이 없는데
방면의 책임을 맡은 자가 만일 나의 뜻을 체득하지 않아 백성을 하여금 온통한 것이 없도록 하지 못하여 화기를 손상시키며 재변을 만나는 데 미쳐서는 국가에 위임하여 버리고 모든 재변을 구제하는 방도에 있어서는 보기를 예사로 여기면서 마음과 힘을 다하지 않는다면 비록 재변을 거치게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능한 일이겠는가? 경들은 마땅히 나의 지극한 마음을 체득하고 다시 힘써 백성들로 하여금 옥송이 없도록 하고 옥송이 있더라도 원통함이 없게 하면 백성들이 씨름하거나 탄식하는 것이 없어 재변이 없어지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